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바로 얘를 이용해서. 요 식에서 코사인 세타만 남겨놓으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만 넘어가 버리면 되죠? 넘어가서 뭐가 된다?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분의 벡터 A 도트 벡터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코사인 세타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자,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는 이제 뭔 작업을 하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쓸 공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이 벡터 A와 벡터 B가 성분으로 주어지면 얘 계산할 수 있죠. 우선 벡터 A의 크기래. 뭐라고 쓰면 되겠어? 시작!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또 루트 시작!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그리고 벡터 A 도트 벡터 B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시작! A1, B1 플러스 A2, B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각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성분이 주어진 경우에는 바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세 개를 그냥 줄줄줄 다 깨고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나는 머리 용량이 좀 딸려서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두 줄은 알아야 돼. 왜? 두 줄까지만 알면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꾸는 건 우리가 알아 몰라. 알죠? 예. 그래서 세 줄 다 알면 제일 좋고 예. 저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러면 예, 두 줄만 예, 알아서 세 줄은 만드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그냥 막 성분 몇 콤마면 몇 콤마면 몇 이런 말이 아예 일절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벡터 A하고 벡터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까라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요 식을 떠올려야 돼. 뭐지? 이거 성분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각의 크기를 알지? 라고 하면 하늘에서 얘가 뚝 떨어져야 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B에 절대값 붙인 요 녀석의 제곱식을 찾아내야 돼요. 중간보는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상관없어요. 성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무조건 이 식이 필요하다야. 자, 두 벡터의 각의 크기인데 성분이 없으면 뭘 떠올린다. 시작! 절대값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B의 제곱을 떠올린다. 다시 한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와 관련된 문제인데 성분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무슨 식을 만들어야 된다? 절대값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B의 제곱이라는 이 식이 필요해요. 선생님, 이 식이 왜 필요한데요? 계산해보면 압니다. 우리 요거 계산하는 방법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요. 가로 열고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B 도트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B인 거 알죠? 근데 그거 중간 단계 한번 띄워놓고 막바로 풀면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예, 이 녀석은 두 배의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의 벡터 A 도트 벡터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제곱하면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 라고 이런 식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바꿔놓을 수 있겠네? 그래서 벡터 A의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의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까지 만드셔야 돼요. 자, 요 식까지 만들었는데 내가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알면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사이각 세타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결론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와 성분이 없는데 각의 크기? 오, 절대값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B의 제곱 떠올리셔야 돼요. 얘는 오히려 각도가 어때? 눈에 보이잖아.
각도로부터 시작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잘 기억하는데요. 얘는 각도 여기서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요 첫 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요 첫 줄을 잘 기억해야 한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참고사항입니다. 얘하고 상관없는 참고사항 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절대값 m 벡터 a 플러스 m 벡터 b가 절대값 m 벡터 a 마이너스 m 벡터 b와 같다라는 요 말의 의미는 뭐냐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풀기 위해서요. 선생님이요. 양변의 제곱을 해도 돼, 안 돼? 되겠죠? 제곱을 했다라고 치고 계산을 하면 m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플러스 2m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n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은 양변 제곱했으므로 m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마이너스 2mm 벡터 a 도트 벡터 b 플러스 n 절대값 벡터 b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야. 네? 선생님 어디 잘못했나요? 제곱해야죠. 그렇군요. 예, 제곱하셔야 돼요. 빼먹었어요. 예,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양변에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럼 얘만 살아남겠네? 한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결국 4mm 벡터 a 도트 벡터 b는 0이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 문제에서 주어질 때 보여지는 꼴인데 설마 문제에서 주어지는 꼴을 m과 n자리에 0이라는 숫자 넣겠어 안 넣겠어? 안 넣어요. m과 n이 0이 아닐 때 얘가 0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와 똑같습니까? 요 녀석의 값이 계산했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절대값 m 벡터 a 플러스 m 벡터 b가 절대값 m 벡터 a 마이너스 m 벡터 b와 같을 때 이런 구조의 식이 보이면 얘는 벡터 a 도트 벡터 b가 0이라는 얘기구나. 그런데 벡터 a 도트 벡터 b가 0인 경우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무조건 몇 도일 때다? 90도, 즉 이 부분의 파이 90도일 때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식 보여.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벡터 A랑 벡터 B는 각도가 90도 차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요거 눈에 잘 봐두십시오. 이런 구조의 식이 보이면 뭐라고? 두 벡터의 각의 크기가 90도라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방금 배운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신 분 답은 답 내신 분 답은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막 조건이 주저리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벡터 A와 벡터 C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린 이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선생님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성분이 주어진 경우와 성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성분이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고 배웠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C 분의 벡터 A 도트 벡터 C. 성분이 주어질 땐 이렇게 푸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성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 무조건 절대값 벡터 A 플러스 마이너스 벡터 C의 제곱이라는 식을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맞나요? 그러므로 얘는 그 식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서 만드는 거구나. 보이십니까? 예. 요 네모 박스 친 식을 어떻게 바꾸면 참 좋겠다? 벡터 A 플러스 벡터 C는 마이너스 벡터 B라고 바꿔놓고 그 후에 양변에 뭔 짓을 하면 엄청 좋겠다? 절대값을 씌우면 엄청 좋겠다. 그리고 다시 양변에 뭔 짓을 하면 엄청 좋겠다? 제곱을 해줘야만 되는 상태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개념이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 풀어보면요. 절대값 벡터 A의 제곱 플러스 벡터 A 도트 벡터 C 플러스 절대값 벡터 C의 제곱은 얘는요. 절대값 벡터 B의 제곱과 같죠. 왜?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붙이건 떼건 값에는 상관이 없죠. 우리 눈 뜨자. 너무 졸면 서서 수업 듣자. 너무 힘들어 보인다. 서서 수업 들어도 돼요. 잠 깨든가 아니면 아예 한 파트를 포기하고 5분 동안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든가 판단을 하세요. 계속 30분 줄 거면 5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네, 잠 깨면 앉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자. 얘 몇입니까? 4죠? 예, 얘 제곱 4예요. 얘 몇입니까? 예, 1이에요. 얘 몇입니까? 7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은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C, 코사인 세타. 그러므로 요 식은요. 절대값 벡터 A 2, 절대값 벡터 C 1, 그리고 코사인 세타 라고 요런 식으로 정리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와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구나. 4 코사인 세타는 2.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2 나왔어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상태의 식을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간단한 삼각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삼각함수에서 배웠다는 소문이 있단다 얘들아. 간단한 삼각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간단한 삼각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가르쳤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사분면 그려놓고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는 사분면을 표시하세요 라고 했죠? 올사탕코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양수값을 갖는구나. 그리고 이제 부호를 무시하고요.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에 집중해요.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입니까? 60도 일명 3분의 파이예요. 와 그렇구나. 3분의 파이구나. 이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5파이. 맞나? 예.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순간 착각했다. 3분의 5파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는 녀석의 각의 크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어. 그러면 이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에는요. 세타1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세타2라는 개념이 있어. 그럼 도대체 두 벡터에 의해서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둘 다를 의미하진 않을 것 같죠? 둘 중에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세타1, 작은 각을 의미해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 빼서 정리합시다. 작은 각을 기준으로 함으로
3으로 우리는 세타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세타의 범위는 얼만큼 되겠어? 몇 이상? 0 이상. 몇 이하? 파이 이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둘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녀석은 누구? 3분의 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도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핵심 개념 시작! 두 벡터 A, B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세타란다 라고 나왔지. 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 문제 유형은 크게 두 종류를 했어. 뭐가 있는 경우와 뭐가 없는 경우, 성분이 있는 경우와 성분이 없는 경우. 자, 이 문제는 성분이 있는 경우입니까? 없는 경우입니까?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무슨 개념으로 풀라고 얘기했어? 다시 한번 외워보자. 시작!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분의 벡터 A 도트 벡터 B. 얘 계산해서 풀면 어떻게 돼? 시작!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분의 A1 B1 플러스 A2 B2. 기억하셔야 돼요. 풀어보십시오.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 강의 신청한 사람들은 교재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기훈이 답 냈니?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예,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2. 자, 같이 풀어봐도 될까요? 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벡터 A와 B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봤더니 와우, 성분으로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약간 불안정해요. X 때문에. 맞아요? 숫자로 주어주면 좋은데 X가 주어졌네. 미지수 저 X 해결하고 가야겠다. 저 미지수 X를 해결하라고 문제 속에서 식 하나를 줍니다. 어떤 식을 줬어요?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13이다 라는 요런 식을 하나 주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식 하나를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우선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해볼 거예요. 몇 콤마 몇 나와?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하면 x, 그리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더하면 2. 요 벡터의 크기가 루트 13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므로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는 루트 13이므로 x의 제곱이 9가 되고 있죠? 그런데 x는 양수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x는 몇 되겠다? 3 되겠다요. 자, 그래서 갑자기 얘는 1,3이 되고요. 3 빼기 1이니까 2,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끝났죠. 코사인 세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어차피 성분 주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막바로 3단계로 넘어가도 상관없죠. 식 세어봅니다. 시작.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자, 그리고 벡터 A 도트 벡터 B니까 이렇게 곱하면 몇이다? 2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러므로 얘를 계산했더니 몇 나오니까? 루트 50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는요 5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므로 분모에 유리하면 10분의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문제 세 점의 좌표를 주고 있네요. 예, 성분을 준 거랑 똑같은 상태에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 하나 묻죠. 우리 코사인 세타 알면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해보십시오. 답 내신 분 답은 마이너스 루트 10? 자, 사인 세타거든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10 자체는 마이너스 3을 넘어가는 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수예요. 답은 10분의 3 루트 10이에요. 우리 삼각함수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문제 같이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세 점이 있대요. A라는 점은 5,-2랍니다. B라는 점은 6,2예요. C라는 점은 4,0. 막 그린 거야. 여기다 대고 선생님 6,2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다. 뭐 이렇게 대략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때 각 AC, B이기 때문에 각 C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세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벡터화 시켜서 해석을 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그래, 나는 이렇게 가는 요 벡터를 벡터 A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요 방향으로 가는 요 벡터를 벡터 B라고 부를 거야 라고 벡터화 시켜버리면 이 문제는 갑자기 뭐가 된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문제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공식 다시 외워볼까? 시작!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분의 벡터 A 도트 벡터 B라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구하면 그 사인 세타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려면 우선 벡터 A가 뭔지, 벡터 B가 뭔지 얘를 정의해야 되네요. 자, 벡터 A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라는 것은요, 벡터 CA를 의미하는 상태죠. 자, 이 녀석은 성분 가지고 주어졌으니까 D 빼기 합니다. A에서 C를 뺍니다. 자, 5 빼기 4는 1. 마이너스 2 빼기 0은 마이너스 2라는 이렇게 생긴 벡터예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벡터 B도 정리해보면 얘는요, 벡터 C, B가 되네요. D 빼기 앞이니까 B에서 C 방향으로 빼면 6 빼기 4는 2, 2 빼기 0은 2라는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좋았어.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제곱이 됐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막바로 루트 1 플러스 4 루트 4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뭘 써야 돼? 분자에 벡터 A 도트 벡터 B 걔도 아예 계산을 하고 가도록 그냥 한번 써주자. 얘는 1, 마이너스 2 도트 2, 2야 라고 이런 식으로 쓰고 계산을 했더니 루트 5에다가 2 루트 2에다가 요 녀석 계산하면 2, 요 녀석 계산하면 마이너스 4라고 나오네요. 결국 2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2라고 나와서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이야 라는 이와 같은 값으로 코사인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사인을 구해야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삼각함수를 배웠던 학생들은 이런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보통 풀어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와 같아. 혹은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아. 요거 합차된다. 제곱관계 공식이죠? 뭔지 알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야 라는 요 관계식에서 비롯된 요 공식으로 푸는데 선생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의 삼각함수를 주고 나머지 삼각함수를 구할 때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는 무조건 뭘 그린다?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되 맨 마지막에 올, 사, 탕, 코 부호만 한번 신경 써주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90도일 때 요 기준각을 세타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10분의 루트 10이기 때문에 얘가 10일 때 얘가 루트 10이 나와 있는 상태야. 자, 얘는 제곱하면 100, 얘는 제곱하면 10. 그러므로 요 자리는 루트 90이 돼야 되는 요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사인 세타의 값은 기본적으로 10분의 루트 90, 즉 10분의 3 루트 12하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부호를 따져 주셔야 돼요. 맞나요? 자, 부호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이요. 음수인 사분면은 코사인이 음수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과 3사분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세타라는 각은 파이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무조건 몇 사분면 각이다? 2사분면 각임을 알 수 있어요.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올사, 플러스죠?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지워도 될까요? 지우고 이제 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평면 벡터의 수직과 평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예. 즉 뭐예요? 평면 벡터의 위치 관계예요. 이 벡터